에서 창원에서 오고 속초에서 오고 난리 났습니다. 속초에서 오신 저희 설악 어우러기 홍수민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악 어우러기 대표 홍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아 대표님께서 참석 요청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아직 자조 모임도 가족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딱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활동한 내용, 지역의 사정, 상황을 편하게 얘기하면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족단체와 당사자단체의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볼 때 설악 어우러기는 가족단체라고도 당사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 어우러기가 어떤 모임인지부터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저희 큰딸이 조현병을 앓은 지 9년차 되던 해였습니다. 조현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9년간 조현병을 겪어오면서 조현병이란 게 입원하고 약만 먹으면 금방 낫는 병이 먹는다고 금방 낫는 병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발달장애인증은 20년 가까운 세월을 부모님들이 온갖 투쟁과 노력으로 지역의 학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을 앓는 당사자나 가족들은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문화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저의 아이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밝히고 문제점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청와대 청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청원 글을 써놓고도 사실 커밍아웃을 할 마지막 용기를 내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에 안인득 사건이 터졌습니다. 안인득 사건의 기사마다 달리는 조현병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이 가득한 댓글들을 보면서 더는 미루지 말자고 자라나는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은 크면서 저희 딸과 저처럼 조현병에 관해 몰라서 힘든 삶을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청원을 했습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청원에 글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조현병이 1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생각보다 흔한 질병이며 조기 발견,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고 사건, 사고만 일으키는 병이 아니고 잘 치료 관리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내용들과 5가지의 요구사항을 청원했습니다. 첫 번째, 중고등학교 입학하면 성교육을 필수로 받는 것처럼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의 중요성,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 증상 및 대처법들을 상식적으로 알도록 교육 및 안내해 줄 것. 두 번째,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가족의 역할과 대처 방법 등의 교육 방안을 제공해 줄 것. 세 번째,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듯 정신질환도 국가가 적극적인 관리를 해줄 것. 네 번째,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에 관련해 필요 이상의 자극적인 기사나 과장된 표현으로 일반인들에게 오해와 두려움을 갖게 하는 방송이나 기사 대신 정신질환의 예방과 대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 보급을 활성화해 줄 것. 다섯 번째, 정책 결정에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퇴원 후의 치료, 상담, 재활 프로그램의 지원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비록 2,600명도 안 나고 끝났지만 저의 청원글을 읽고 공감해 주신 시민 10여 분과 저 가족으로서는 저 1명, 당사자는 저희 딸 1명이 모이게 되었고 속초를 중심으로 고성, 양양, 인제를 설악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조현병 당사자도 잘 어우러져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설악 어우러기라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2019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 후 조현병에 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자유는 치료다의 저자 백재중 선생님 초청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파도손의 이정아 대표님, 배정규 교수님, 정신재활시설인 춘천의 우리네 꿈터 전미영 원장님, 수원마음쌤 장명찬 원장님, 정신과 의사이신 장창현 선생님, 기선한 교수님, 심리상담과 회복의 등대 장우석 대표님을 초청해서 3년 동안 총 7번의 강연회를 속초와 고성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강연회 때는 시민들과 함께 시장님, 시의원님, 군수님도 참석해서 강연회를 듣기도 하셨고
또한 속초에 정신재활 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신재활 시설 설치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지금은 70여 분의 시민회원과 10가족, 11분의 당사자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생업이 있다 보니 주로 주말에 모여서 당사자분들과 시민회원들이 함께 텃밭도 가꾸고 볼링, 미니골프, 영화보기, 플로깅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심리상담을 받는 회원의 심리상담비도 지원을 하고 회원들 중에 악기를 연주하시는 음악 선생님들이 계셔서 재능 기부로 악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3년차 접어든 지금 저희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 어우러기가 만들어진 지 이제 3년이 되어가는 이 즈음 제가 가장 안타깝고 아쉽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40대에서 60대 정도의 활동성이 있는 가족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다수 당사자 회원들의 연령이 60대이다 보니 부모님들은 80, 90대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력도 없으시고 이제 당신의 건강이 안 좋으셔서 활동하기가 힘드시고 스마트폰도 쓰시는 분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문자도 못 하시는 분이 태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한번 하려면 모든 연락을 다 통화로 일일이 해야 되고 또 일일이 다 모시러 가서 또 모셔다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좀 더 기동력과 활동성이 있는 가족분들이 더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커밍아웃까지 9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병원만 열심히 다니고 약만 열심히 먹으면 남들 모르게 이 병을 지나갈 수 있을 줄 알고 또 그러길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당사자와 가족을 교육시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청원에 쓴 내용들이 절실한데 그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아직 커밍아웃 안 하고 혼자 힘들게 병과 싸우고 있는 가족분들께 용기를 내서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힘있는 가족단체들을 만들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당사자 단체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만들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당장 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힘들니 도와달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현병에 대한 인식과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자라나오는 다음 세대에는 저희같이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경험을 먼저 한 인생 선배로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인생 후배들은 우리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조현병을 앓는 거 꽁꽁 싸매고 숨기면서 숨길수록 더 힘만 듭니다. 체면이 중시되는 사회이고 다른 자녀의 혼사의 문제가 될까 등등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숨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조현병을 앓는 거 당당하게 밝히고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사회로 힘을 모아 바꿔나가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동료 지원가로, 가족은 가족 지원가로 어찌 보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멋진 자격증을 갖게 된 거라고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원에 글을 써놓고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속초에서 음악학원을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학원 안에 있기 때문에 조현병을 앓는 딸이 학원 안에 지내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학생들이 다 그만둘까봐 아니면 동네에서 위험하다고 이사가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둘째 딸이 상처받고 둘째 딸이 혼사길이 막히지 않을까 이런저런 많은 걱정을 하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닌 듯 사건을 보며 조현병에 관해 더욱 견고해져가는 편견은 조현병을 앓는 딸에게도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언니와 남게 될 동생에게도 더욱 힘든 길이 될 거는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 글을 써서 딸들에게 보여주며 왜 청원을 하려고 하는지 딸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두 딸 모두 반대하지 않은 게 너무 고맙습니다. 둘 중 누구라도 반대했다면 커밍아웃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딸들의 이해를 구하고 청원글을 주변 사람들에게 학원의 학부모님들에게도 싹 돌렸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주변에서 지인분들께서 각 지인들이
참여하고 계신 단톡방이나 이런 데 공유해 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저에게 다시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언니 딸도 그래요. 저희 친척 중에도 있어요.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동창 동문들도 연락이 와서 내 아들도 그래. 제 동생도 그래요. 학교 때 은사 선생님께서도 연락이 오셨습니다. 내 동생도 그렇고 몇십 년째 정신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일 한다며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청원글 덕분에 조현병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어 고맙다고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화가 오르기 활동 3년차 올해는 속초시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중에 인권 부분에 상을 받았습니다. 조현병에 관해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고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상 받았다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조현병에 관해 오해와 편견이 가득하고 이런 상황이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당사자와 가족, 일반 시민 모두가 힘이 든 상황입니다. 이에 설악 어우러기처럼 조현병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시민들도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조현병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알게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지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어딘가는 꼭 계시다는 걸 저는 설악 어우러기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숨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가족분들 중에 어디선가 제가 드리는 말씀 듣게 되시는 가족분 계시다면 숨어서 본인도 가족도 힘들게 지내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함께 하자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자고. 그게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조현병을 앓는 걸 그 경험을 가지고 나의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하게 승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용기 내서 함께 손잡고 나가보자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단체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족단체가 있음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찾아온 새로운 가족들이 조현병을 제대로 알고 가족으로서 케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족과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잘 된다면 오늘의 토론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가족과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은 사실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먼저 조현병을 제대로 알고 당사자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런 가족이 되도록 가족 단체들이 활동 중에 꼭 가족 교육이 필요하고 더 많은 홍보로 힘들게 지내는 가족들을 찾아내서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보다 많은 가족들과 단체들이 함께 보다 큰 목소리를 내서 당사자 단체와 파트너십도 더 잘 만들고 당사자들을 도울 수 있고 사회도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경험과 생각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아 대표님께서 속초에 오셔서 강연회를 해주실 때 당사자는 서바이버라고, 생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당사자였다면, 그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당사자분들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족도 잘 몰랐습니다. 조현병이 뭔지,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 힘듦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더 힘을 내서 여러분과 같이 사회를 바꿔나가고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파두성과 이정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